자, 반갑습니다. 러너입니다. 오늘은 돌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카페나 여러 곳으로부터 돌파 잘하는 사람, 돌파 매매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는 최대한 시장 상황에 맞게 매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딱히 눌림, 돌파, 이런 거에 대한 틀을 정해놓고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양봉 매매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돌파에 조금 가까울 수는 있겠죠. 사실 저도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나마 좀 가깝다고 하면은 마켓 트레이딩에 가까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을 많이 보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파 매매를 되게 좋아하시고 배우고 싶어 하세요.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은 대부분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다 보니 뭔가 이런 느린 눌림보다는 바로바로 눈에 나타나는 돌파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돌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디가 눌림인지 알 수 없죠. 지나간 차트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아, 여기가 눌림이구나 하지만 돌파의 경우는 사실 이전의 고점이라던가 중요한 구간을 뛰어넘기기만 하면 돌파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돌파는 뭐예요?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전 고점 돌파하는 게 돌파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돌파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정답이 되겠지만 돌파 매매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에는 여러 관점과 기준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돌파 매매는 그저 돌파에 따라 들어가는 게 돌파 매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막상 해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에 돌파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패대기를 맞고 손절로 나오거나 본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매매한 YJ링크 매매일지인데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눌림 같아 보이지만 저는 돌파 매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결국에 이런 구간들을 돌파했을 때 나오는, 돌파가 나올 때 진행되는 그런 매매잖아요. 결국에 돌파가 나오려면 어떤 게 선행이 되어야 하죠? 반드시 눌림이 나와야 해요. 무작정 오르는 종목은 없다 이거죠. 그냥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눌림이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줘야 비로소 눌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돌파 매매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돌파 매매는 중요한 구간에서 눌림이 먼저 선행이 되고 돌파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답변을 드리자면, 호가창이 중요한가요?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고수분들 호가창 많이 볼 것 같죠? 사실 스캘핑 하시는 분들 제외하면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가창은 어느 정도 흐름만 보는 수준으로 보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번 제가 매매했던 매매일지를 토대로 뜯어보자고요. 왜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 일단 일봉을 먼저 확인을 하면 하락하는 추세를 멈춰 세우는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거래대금을 보면 어때요?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준수하게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많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렇기에 저항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캔들의 저항과 이 캔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이 캔들에서 매수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그죠? 여기에서 매매를 했더라도 하락하면서 손절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이런 꼬리 고점의 저항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거고, 상대적으로 뭐 이런 음봉의 시가라던가 종가, 부근은 약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구간을 어제 꼬리 고점과 이 갭자리를 체크해 두고 보고 있었어요.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전일 양봉의 고가죠. 꼬리 부근입니다. 그죠? 여기에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그리고 나는 여기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매매를 할 거야 라는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손절은 어디서 할까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이전에 생겼던 고점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 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갭자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시가가 18,100원이죠.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될 것 같고. 갭자리 종가 부근은 여기에요, 여기. 이 정도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는 구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볼게요. 결국 매도하려면 저항 구간마다 이렇게 팔아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나올 흐름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서 체크하고 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체크하고 보는 건데, 자 봅시다. 어때요? 매매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시나리오를 토대로 진행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 테슬라가 22%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가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종목이 마침 신규주이기도 했고 특징주에 테슬라 뉴스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오늘 주도주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특징주가 나온 돌파봉에서 매수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저는 조금 늦게 보는 바람에 매수를 하지 못했고, 이 구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로 잡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뭔가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줬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물량도 들어오지 않고 지지부진한 모습에 전량 매도하고 대응을 했고요. 이후에 뭔가 다시 돌려줄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중요한 구간을 깨는 흐름이 보여서 바로 매도 대응했습니다. 다만 이 앞에서 산 비중과 여기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훨씬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큰 타격은 아니다. 이후에 내가 중요하게 봤던 이런 구간들을 지키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까지 흐름을 다시 가져다 주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 차례 매수를 진행해보고 뭔가 돌파가 나올 것 같은 흐름에서 잡아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전의 고점대에 매도하고, 물론 여기까지 봤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에 수급도 별로 없었고 대금이 받쳐주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짧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잘 이렇게 매도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중요한 구간들 위로 올라와서 돌파가 나와줬어요.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뒤에 보자, 그래도 안 늦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고점을 한 차례 돌파해준 뒤 눌리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들어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중은 크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좀 분할 매수로 잡아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서 비중이 크지는 않고, 수익을 이렇게 바로 주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고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미리 그어놨던 선까지 터치를 하고 빠지긴 했는데, 장이 좋았으면 더 끌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이기도 했고 워낙에 수급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얘는 저항대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미리 한 템포 빠르게 매도할 생각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평소보다 짧게 매도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지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좀 눌림 매매일 수도 있어요. 눌림 매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돌파는 이런 구간을 뛰어넘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손익비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시작한 사람들은 저항대 팔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돌파가 나오는 척 패대기도 많이 나오고요. 살짝 돌파했다가 냅다 꽂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돌파의 정의는 돌파할 때 사는 게 돌파 매매가 아니라 돌파하기 전에 어떠한 중요한 구간을 잘 다져주고 돌파하려는 분위기와 모습이 나올 때 미리 잡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파하기 전에 미리 잡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호가창이라던가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특정한 구간이나 특정한 가격을 돌파함과 동시에 매수하기보다는 미리 잡아 들어가는 걸 연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때서나 잡아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고 중요한 구간을 잘 지키면서 다시 올라와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전보다 더 돌파 매매하기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파 매매를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게 돌파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돌파 매매에 대한 어떠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돌파 매매 자체가 쉬운 매매는 아니에요.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나쁜 경우엔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 템포 빠르게 진입한다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내가 이전에 돌파라고 해서 매매했던 그 돌파 매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